자, 고가 맵 저가 양도의 경우 부당해산 부인이에요. 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페이지 179페이지 4번부터 할게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여. 여러분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은요,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되고요,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야 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되고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들 조세의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오케이, 저가양도죠. 또는 고가양수죠.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가와 고가는 어떻게 달리죠? 저가와 고가는, 응? 그러니까 저가다 고가다 얼마만큼 싸게 팔아야지? 얼마만큼 돈을 좀 줘야 되지? 시가와의 대가의 차이가 둘 중에 작은 거야 되죠? 시가의 5%와 3억. 둘 중에 작은 금액보다 뭐다면 크다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시가 8억이야. 시가 8억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래할 수 있는 가액이 얼마죠? 예? 얼마 정도 싸게 팔 수 있지? 예? 5%니까 5, 8, 40 하면 4천이잖아요. 7억 6천. 비싸게는 예? 8억 4천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무조건 이렇게 정상가액을 구해서요. 그림을 무조건 그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상가액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7억 8천에 팔았어요. 7억 8천에 양도했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이 안에 있잖아. 8억 2천에 취득했어요. 인정해요 안 돼요? 이거 인정하죠. 정상가액 범위 안에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것보다 싸게 팔면 이걸 뭐라고 하고, 이걸 저가양도라 하고, 이것보다 비싸게 파는 것을 고가양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7억 4천에 양도했대요. 그럼 이건 7억 4천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로 보겠다? 8억으로 보겠다. 이걸 여러분들 9억에 취득했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아까 기억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하되 부당 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9억에서 부당 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1억이죠. 1억을 제외하겠다고 하면 취득을 얼마가 된다? 8억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으면
결과는 뭐지? 결과는 그렇죠. 시가로 뭐 하겠다?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을 무슨 가액으로 보고 계산하겠다? 시가로 보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시겠죠? 그럼 3억은 뭐지? 3억. 응? 시가와 대가의 5%는 뭐고 3억은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가면 뭐 엠빵 그러잖아요. 뭐 더치페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더치페이가 되게 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공평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돈 그런 것도 있고 돈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예? 좀 덜 번 사람은 좀 덜 내고 이게 좀 더 공평한 거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제가 택시를 타도 부가세 10%를 내야 되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택시를 타도 10% 부가세를 더 내야 된다면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하지 않느냐, 똑같이 부담하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시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시가가 1,000억짜리인데도 시가가 1,000억짜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면 50억이 50억. 아니 세상에 50억을 싸게 팔어? 집 몇 채 가격을?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시가가 큰 금액은 비율로 따지면 안 돼. 그때는 절대액 얼마? 3억. 이해하겠죠? 그러면 시가의 5%가 3억이 되는 금액은 시가는 얼마일까? 60억이지 60억. 그러니까 60억 이하의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계산하고 60억 초과되는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3억을 하면 되죠. 100억의 5%는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맞죠? 이때는 3억이 넘어가니까 이때는 3억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준으로 5%다 3억이다 라고 하는 기준은 60억 기준으로 해서 60억 이하의 금액은 시가가 60억 이하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시가가 60억 초과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억 하면 돼요. 시가 100억 나오는 순간 5% 따질 필요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3억 하면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상가액부터 그려놔. 정상가액의 범위부터 딱 그려놓으면 이거보다 싸게 팔거나 저거보다 비싸게 사면은 이건 저가형도 고가형도로서 부당행위 계산이 됩니다. 아셨죠? 부당행위 부인이 돼요. 이렇게. 아셨죠? 여기까지. 다른 건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181페이지 양도소득 납부세액 계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 곱하면 세율 곱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하면 이걸 산출세액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율은 이미 우리가 몇 번 했었어. 양도세 과세 대상 뭐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일반적인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 몇 프로예요? 6에서 40%. 이런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하죠?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예외적으로 미등기일 때는 얼마예요? 1년 미만일 때는
2년 미만일 때는 40%죠. 위에서 기타 자산일 때는요. 6에서 무조건 40%예요. 아, 참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부동산 등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뭐지? 첫 번째, 뭐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이죠? 2년 미만이 40%니까 3년 이상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2년 이상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를 최소화하려면 최소 몇 년은 보여야 돼? 2년은 보여야 돼. 아셨죠? 양도세를 어떻게 줄여요? 무조건 몇 년은 보여야 된다? 2년은 보여야 된다. 자, 기타 자산은 6에서 40%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등기 여부, 보유기간 여부 불문하는 겁니다. 아셨죠? 주식일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라면 10%예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10%. 그 다음에 주식의 양도는 보통 20%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으면 30%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누진세율 아닙니다. 그냥 10% 아니면 20% 아니면 30% 적용되는 누진세율 아니에요. 비례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 2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반 부동산일 땐 그렇지만 주택일 때는 세금을 좀 인하해 줬어요. 주택일 때는 6에서 몇 프로다? 40% 맞아요. 자, 미등기 몇 프로예요? 70%고요. 1년 미만일 때는 그냥 40%만 적용해요. 주택이라면.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주택으로서 누진세를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뭐죠? 주택으로서 누진세를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뭐가 돼 있어야 되고 등기돼 있어야 되고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1년 이상이지. 주택은 1년만 보유해도 뭐가 된다?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사업용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비사업용 토지가 개정이 됐는데 뭐가 개정이 됐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옛날엔 안 해줬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때는 세율을 10%포인트 상승해서 줍니다. 그래서 자, 원칙 얼마냐면 원칙은 16%에서 여러분들 40%인데 이거 50% 좀 고쳐주세요. 책을 쓸 때 법이 완전하게 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확정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고칠까 말까 하다가 고쳤더니 16%에서 50% 이렇게 아셨죠? 여기에 여러분들 봐봐. 여기에 몇 퍼센트 더한 거예요? 10% 더한 거야. 아셨죠? 이렇게. 자, 미등기 몇 프로예요? 그 다음 똑같아요.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어 작년에. 183페이지 보실래요? (183페이지) 보니까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이야. 주택은 등기되고 몇 년 이상이 있으면 주택은 1년 기준 따지죠. 1년 6개월이니까 이거는 세율 어떻게 돼요? 6에서 40%가 돼야 되겠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주택이잖아, 주택. 등기되고 1년 이상이잖아요. 두 번째, 2년 1개월 보유했어요. 여러분들, 여기네. 건물 등, 토지 건물 등 몇 년 보유했어요? 2년 이상 보유했으면,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면 6에서 40%죠. 자, 3번에 상가 건물인데 1년 미만 보유했어. 상가 건물인데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50%죠, 50%. 답은 몇 번? 3번. 6개월 보유해서 1주택. 주택인데 1년 미만 보유해서 몇 프로죠? 40%죠. 원래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건물이었으면 50%였겠지. 주택이면 몇 프로 한다? 40%. 1년 8개월 건물했어요. 상가 건물. 2년 미만은 40%죠.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정도 피하시면 되겠다. 기간의 계산. 여러분들, 보유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죠?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양도일까지죠. 그럼 보유기간이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장특할 때 3년이나 4년이나 틀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율 적용도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 이때 두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상속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배우자 이월 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배우자 이월 과세가 뭐예요? 배우자 이월 과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하면 이때 취득시기 언제부터 한다고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일까지로 하죠. 기억나시죠?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거. 이때 상속액은 어떻게 되죠?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일까지로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예요. 세율을 적용할 때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양도일까지로 한다. 자, 여기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있고요. 양도일이 있거든요. 자, 10원이고 70원이고 100원이고. 자, 첫 번째 보유기간인데 1개월 보유했고요. 8개월 보유했어요. 1년 1개월 보유했고요. 8개월 보유했어요. (3년 1개월) 보유했고요. 8개월 보유했어요. 자, 그러면 이 100원에 양도된 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죠? 취득가액은 10원이에요? 70원이에요? 네? 네?
바보같이.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뭐 내야 돼? 상속세 내죠. 그럼 뭐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해버리면 이중과세잖아요. 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야 돼? 상속 재산의 취득 시기는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어야지. 아니,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오케이? 당연히 얼마야 돼요? 70원이야. 상속 재산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야. 피상속 시기로 가면 안 돼. 다만 뭐 할 때만, 세율을 계산할 때만. 다 8개월이니까 1년 미만이잖아요. 이해하겠죠? 무조건 50% 내야 돼? 안 된다고. 뭐 할 때만, 세율을 판단할 때만 합산하라는 거예요. 얘는 얼마예요? 주택이 아닌 이상 50%, 주택이 아닌 이상 40%, 주택이 아닌 이상 6에서 40%. 뭐 할 때만? 세율을 계산할 때만. 그래야지 납세자가 불이익을 안 당하지. 뭐 할 때만요? 세율을 계산할 때만.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나가서 장특 돼요, 안 돼요? 장특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장특은 3년 이상이잖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 상속 재산은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니까. 뭐 할 때만? 세율 계산할 때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맨날 새로. 맨날 새로. 아셨죠? 상속 재산 취득시는 언제다? 상속 개시일. 뭐 할 때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피상속인 취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184페이지 미등기 양도. 힘듭니까? 어렵죠.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좀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들 2번, 3번 듣고 또 문제풀이 하고, 응? 마지막 요약 정리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어려울 것, 매울 것도 많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범위가 넓진 않아. 자, 미등기 양도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공부는 되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이해만 해야 되는 공부는 되게 쉬워. 이게 이해만 하면 되니까. 응? 근데 공부는 암기하는 게 진짜 힘든 공부죠. 근데 시험 공부는 암기 없이 안 돼요. 응? 물론 이해 없이 어떻게 암기가 되겠습니까만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외워야 되는 그런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운다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가 힘든 건 반복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응? 이게. 자, 미등기 양도시 분리.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가 되면 비과세나 감면을 뭐한다? 배제합니다. 비과세나 감면을 배제합니다. 자, 2번째 여러분들 주의할 거.
장특 기본 공제가 뭐가 돼요? 장특이나 기본 공제가 배제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미등기 양도시 양도 차익은 과세 표준과 같다. OX. 미등기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의 금액으로 한다. OX. 맞지? 왜? 양도 차익이 있으면 장특 안 되고 기본 공제 안 되니까 양도 차익이 그대로 과표가 되겠지. 맞죠? 이 말 주의하시고. 두 번째, 미등기 양도시 필요경비 장특 기본 공제를 배제한다. OX X죠. 얘는 안 해주지만 필요경비는 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리도 필요경비는 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필요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아셨죠? 세율 몇 %예요? 세율 70%죠. 세율 70%.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할 때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였지만 미등기 양도는 0.3%였다. 하지만 필요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건 아니죠. 필요경비 공제가 배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계산 공제 시 몇 프로 해준다? 0.3% 해준다. 자,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미등기 자산을 보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비과세 등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라 할지라도 비과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가 왜 불가능할까? 등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불가능할까요? 장기할부 조건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장기인데 단기 아니에요. 장기할부 조건이고요. 두 번째, 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거야. 법률의 규정이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요. 1세대 1주택인데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미등기 양도를 하는 이유가 등기가 불가능한 이유가 판자촌이겠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런 판자촌일 경우에는 뭐겠다? 미등기 양도로 비과세 적용해주겠다라는 거. 옥탑방 설치했어요. 비과세 해와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옥탑방이어서 등기가 불가능했었다면 이거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뭐 양도세 납세 절차는 좀 쉬었다 할 건데 잠시 180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자,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에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양도가액이 12억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8억이에요.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죠? 4억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3년 보유했대. 그럼 장특 얼마가 되죠? 4억에 10% 하면 4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계산하면. 예?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율권 충족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율권 충족했으면 어떻게 되지? 얼마까지는 비과세 해야 되고 9억까지는 비과세 해야 되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9억 넘어가는 것만 과세하면 돼. 그럼 3억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식 볼래요? 식을 보면 양도 차익은 4억은 양도가액분에 맞죠? 양도가액에서 몇 억 뺀 거다? 9억을 뺀 거죠. 그럼 얼마가 되지? 1억이 되죠.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산식을 외워서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안 풀지. 이걸 어떻게 풀어? 산식을 외우지도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12억에서 9억 뺀 얼마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 알겠어요? 3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이 X를 구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 12억일 때 양도 차익이 4억이었으니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이란 양도가액의 구성을 보면 양도가액은 결국 취득가액하고 양도차익하고 내가 번 돈하고 합친 게 양도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 되듯이 양도가액이랑 결국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와 양도차익으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양도가액 대비 양도차익은 9억을 뺀 양도가액 대비 양도차익하고 같으면 되지 않겠어요? 12대 4는 3대 X하고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 중요한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아시죠?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12x는 12, x는 1억.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가 x가 얼마가 돼요? 1억이 된다.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가액비에서 9억 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놓으면 되잖아요. 여기 y는 얼마 구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y는 1억에서 24%.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될 때는 8단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8단.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양도가액 대비 양도차익은 9억을 뺀 양도가액 대비 양도차익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X 나올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문제 양도차익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것도 질문에 주의해야 돼. 아셨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한 3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